안녕하세요. 금융나치만의 대출상담사 김기호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아파트 담보대출입니다. 이 담보대출은 매매자금이 아니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추가로 문의가 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추가도 맞긴 한데 대환을 하면서 이제 추가 자금까지 나온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내용을 보시면 자영업자로 되어 있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쪽에서 대부분 취급하고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이 바로 이 자영업자 또는 법인대표 이신 분들이 사업자금, 아파트 담보대출을 많이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외에 뭐 직장인이나 뭐 무직자 또는 뭐 프리랜서 이분들은 안 되느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자영업자나 법인 대표에 비하면 가능한 금액들이 좀 더 낮아지고 그냥 이 상태대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서 약간 우회적인 방법도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 조건도 솔직히 좀 많이 까다롭고요.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대부분 자영업자 아니면 법인 대표분들이 솔직히 좀 많이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릴 내용분의 사항을 한번 볼게요. 뭐 위에서도 나와 있는 대로 현재 자영업을 하고 계시고 업종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시고 운영한 기간이 2년 3개월 정도 되신 분입니다. 2년 3개월. 자, 그렇다면 이분께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어디 있느냐? 아파트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까지만 갈게요. 더 이상 가면 돈까지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또 혹시 돈까지 적었다가 시세 따져보고 열심히 찾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건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냥 돈은 뺄게요. 하고 덕양구에 있는 위치에 있는 아파트이고요. 자, 아파트 KB 시세로는 4억 9,500만 원입니다. 자, 이거 좀 쓰다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제가 이제 먼저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그리고 또 블로그도 또 작성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익 나고 바로 블로그 유튜브 찍고 바로 블로그 작성하면 괜찮아요. 근데 일이 좀 밀리고 그런 게 있다 보면 좀 시간이 좀 지나죠. 며칠 지나고 저쪽에서 그때서 이제 쓰게 되는데 어라? 그 사이에 이게 변동이 생겨버려요. 네. 변동이 있으면 뭐 제가 글로만 써버리면은 뭐 변동이 생기든 말든 그건 크게 상관없는데 이제 제가 이 KB 시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KB 시세 홈페이지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금액을 캡처를 해서 블로그 사진에 올리는데 엊그제만 해도 4억 9,500인 게 뭐 4억 8,500이나 아니면 5억이나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진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내가 여기서 작성한 금액이 틀려버려요. 이제 제가 사진 밑에다가 설명글 뭐 당시 나갈 때 얼마 했다라고 적기는 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KB 4억 9,500 그렇다면 선순위로 이분이 대출이 있었어요. 선순위로 보험사에 있었습니다. 보험사에 얼마가 있었느냐 원금 기준입니다. 원금
기준으로 보험사에 3억 1,080만 원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후순위로 저축은행 마찬가지로 원금이 7,100만 원. 자, 이렇게 있었어요. 시세가 4억 9,500. 자, 원금으로 계산해 볼게요. 3억 8,100 얼마죠? 그러면 거의 1억 차이가 나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 고객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아, 우리 집이 지금 보험사하고 저축은행까지 받았는데 아직까지 따져보면 한 1억 정도 차이가 난다. 그걸 좀 1억 정도를 좀 대출해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분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이 담보대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죠. 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까지 받으신 분인데 좀 꼼꼼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정도예요. 왜? 평생 힘들게 저축해서 모은 돈으로 집 한 채 샀는데 그 집으로 이렇게 대출까지 받았으면 이걸 어떻게 받고 설정이 얼마 되고 최소한 그 정도는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분은 원금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디 금융사에서 대출 나올 때 원금만 계산하니까 설정 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설정. 둘 다 120%예요. 그러면 그냥 쉽게 봐서 3억 1,000이면 10%면 3천, 20%니까 3억 6천이 넘어요. 아니 3억 7천이 넘죠. 여기는 20% 7억 1,400이니까 이건 8,500 정도 되고 두 개 합하면 거의 뭐 4억 5천 정도 돼요. 시세가 4억 9,500, 4억 5천인데 4,500밖에 여유가 안 나오는데 그 4,500 여유 보고 또 대출 나가는 것도 없죠. 고객님께서 이제 그렇게 전화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선순위 후순위 내용 설정 금액 다 보고 나니까 설정도 뭐 한 번에 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 번에 걸쳐서 받았어요. 그래서 고객한테 얘기를 했죠. 담보대출은 남아있는 잔액을 보고 대출이 가능한 게 아니라 추가대출은 아파트 추가대출은 보는 게 아니라 처음 대출 나갈 때 해당 아파트에 걸어둔 설정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설정 금액을 보고 나갑니다. 하다못해 남은 잔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지만 설정 금액이 예를 들어서 3억이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그 1,000만 원 다 갚기 전에는 3억이라는 설정을 안 없어져요. 이제 감액 설정이라는 것을 따로 이제 또 돈 들여서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설정을 가만히 1,000만 원 남았다 해서 1,000만 원을 계산해서 대출이 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고객님한테 이런 사정 얘기를 들었더니 지금 좀 돈이 급한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자금을 여유 있게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주고, 그러니까 다음 달에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이번 달에 알아보자, 이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열에 한두 명 될까요? 대부분은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업자금. 그러니까 뭐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지만 이제 고객님들한테 들어본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 물건이 이번에 좀 싸게 나왔다. 아니면 어떤 걸 이번에 막아야 되는데 그걸 막기로 한 자금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못 들어와서 그 돈이 막혀가지고 못 들어와서 급하게 필요해. 이런 좀 다급한 상황에서 연락을 많이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뭐 담보대출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뭐 고객님들께서 빨리빨리 움직여 주신다면 뭐 2, 3일 정도면 충분히 뭐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자금이 지금 빨리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걸 보시면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오죠. 원금만 딱 계산을 해보면. 그죠? 그러면 3억 8,180만 원.
1억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4억 9,500, 갭 차이가 1억 1천 나오죠. 그러려면 이걸 1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라는 대출금이 나와야 돼요. 아파트 시세 100%. 우리 인터넷 뒤져보면 시세 100%까지 가능하다는 광고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막상 신청해보면 단 한 명도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신용 1등급, 뭐 부채 없어야 되고, 내부 등급 줘야 되고. 아, 신용 1등급 부채 없고 내부 등급 좋은 사람이 이런 대출을 왜 씁니까? 아, 쓰지를 않지. 대부분이 힘든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걸 쓰는 건데. 그러니까 말은 100% 된다라고 상품 걸어놓고 실상 그건 아예 이용조차 힘들게 만들어주고 그 이후로 정말 많이 나가면 95%, 안 그러면 90%, 그 다음 85%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분은 조회를 일단은 원금을 이 상태에서 어차피 설정 금액으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니까 원금 있는 걸 다 그냥 대환하는 조건으로 가는 금액을 한번 뒤져봤죠. 조회를 해봤어요. 조회를 해봐야 이번 신용이라든가 저희가 나갈 수 있는 금액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회 결과 85%까지 가능하다가 났죠. 자, 85%면 얼마냐면 어디 갔냐? (4억 2천) 아, 여기다 적어야 될까요? 85% 해가지고 4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3억 8천 100 4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죠. 고객님이 1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 고객님 안 되겠네요. 뭐 95%가 나와도 1억이 힘들 수 있었는데 신용 조회를 해보니까 85%밖에. 85%라면 어떻게 보면 사업자금 아파트 담보대출로는 좀 적은 편이에요. 왜? 이분 내용을 보니까 신용대출이 뭐 캐피탈 2건에 카드론에 뭐 현금 서비스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건이나 돼요. 대출 건수가. 그러면서 금액은 금액도 많지는 않네요. 뭐 한 3천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신용대출. 근데 건수가 많다 보니까 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 등급이 좋게 나오질 않아가지고 85%만 나온 거예요. 금액은 턱도 없이 부족한데. 근데 이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 금리를 안 적었구나. 금리가 6.41%. 자, 보험사 금리 4%대, 후순위 저축은행 8%대, 6.41%. 후순위보다는 낮지만 선순위보다는 굉장히 높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거 쓰셨어요. 4억 2천만 원이 들었다. 그럼 6.41%. 상환 방식 3년 만기 일시상환, 3년 후 연장 3번, 그러니까 2번이죠. 이렇게 되면 2번까지 가능. 이게 무슨 뜻이냐?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이란 얘기죠. 3년 만기 일시상환이니까. 근데 3년 뒤에 이걸 다 상환해야 되냐? 3년 안에 그럼 돈 못 벌면 못 갚잖아요. 그래서 3년 후 연장이 가능한데 그것도 2번까지 더 가능해요. 합의 최대 9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분 쓰셨어요. 필요한 자금 1억이지만 금액이 4천만 원 나왔다고 했는데, 아니 4천도 안 되죠.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걸 쓰셨어요.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여유자금까지 해서 1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신 것 같고,
실상 필요한 것은 그 금액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것보다는 많겠죠. 근데 얼마나 그 자금이 급한 자금이었으면 이런 데도 쓰셨겠습니까? 솔직히 좀 이걸 진행하면서도 약간 안타까운 마음은 들었어요. 근데 뭐 저 결정이야 뭐 고객님께서 하시는 거지. 제가 뭐 쓰세요 쓰지 마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저도 먹고 살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상환 방식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상환 방식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시 상환 방식을 이용했어요. 이분께서 자, 이 많은 금액을 6.41%에 쓰려면 이자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이자 부담을 납입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을 이용하신 거예요. 이거 외에 또 다른 거 있어요. 원리금 균등하고 이자 납부. 그러니까 가계자금하고 사업자금 따로따로 해가지고 가계자금은 원리금 납부, 사업자금은 이자만 납부. 이런 상환 방식 상품에 따라서 각기 다릅니다. 그 이제 고객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둘 다 적용이 될 수도 있고 하나만 적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상담을 통해서 제가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죠. 자, 오늘은 현재 자영업을 운영 중이신 고객님께서 본인이 소유 중의 아파트를 이용하여 추가 대출을 원했지만 추가 대출보다는 기존의 대출금을 전부 다 대환하는 대환대출로 해서 필요자금을 약 4천만 원 정도 이용하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